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일단 오늘 상승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회사 간의 합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에 대한 주총에서 합병 승인한 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먼저 설명해보고 또 추가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 합병을 주총에서 승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회사 간 합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기존의 양쪽의 지분을 다 들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지배력이 좀 더 강화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어쨌든 지분율이 50% 넘게 인터내셔널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좀 더 지배력이 강화된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상사 기업에 대한 부분이 점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원자재 트레이딩 영역이라든지 또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는 기존의 또 다른 자회사들의 그런 가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주사로서의 그런 뭔가 싸 보이는 효과가 많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이 27일날 양봉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주목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때 양봉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포스코가 침수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회장이 직접 챙긴다라고도 하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요거 지금 회장단과 함께 활동 중인 인도의 진달 회장에게 협조 요청했고 진달 회장이 본인들 회사에 사용하려고 제작 중이던 설비를 포스코에 내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뒤에서 어떤 딜이 있었는지야 우리가 알 수야 없으나 사실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물론 협회라는 것을 통해서 약간의 극단적으로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카르텔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결국에 경쟁 관계인 부분인데 이렇게 내줬다라는 게 내막에 어떤 딜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좀 대단하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중 입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복구 시기가 크게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악재에 대한 반응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소를 해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 또 지금 복구가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 철강이라는 게 결국 자동차와 건설과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의 쌀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철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 산업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나 생각보다 복구가 이제 순차적으로 되고 있고 또 추가로 다른 쪽에서 커버를 치면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관점들도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악재로 반영되었던 부분이 이제는 반대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악재의 해소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지금 그래서인지 지금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27일뿐만 아니라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철강을 매수를 했던 아무래도 싼 종목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한편에서 이런 별명도 지금 붙은 상황이에요. 포항 리튬 홀딩스라고 이렇게 별명도 붙은 상황인데 그만큼 이러한 2차 전지 그런 자원에 대한 2차 전지 생산에 대한 들어가는 자원에 대한 관련된 그런 그룹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전기차 아니라고 해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소재에 대한 부분은 전자제품이 많이 늘어날수록 결국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연기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팔았어요. 아무래도 저런 악재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고 또 외국인이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출금을 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철강에 대해서는 꽤 매수를 했다가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한동안 뭐 공매도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팔았으나 그걸 다 연기금이 커버치면서 주가의 흐름이 나오던 가운데, 또 추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매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꽤 부여를 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러한 연기금의 기존의 매수, 그리고 사모펀드, 또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다 합동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멋진 흐름을 만들어냈고, 또 거기에 물론 개인들 순매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도긴 하지만 장중에 뭐 매매를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매수가 이렇게도 잡히고 매도 이렇게 해서 순으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철강주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워낙 뭐 저평가된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 쪽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업종에 속하는 뭐 제철이라든지 이런 쪽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러한 건설과 제철 쪽은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도 있고, 물론 금융도 받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 조금 뭐 고려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외국인이 수급이 점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그냥 시가총액 최상위에 정말 업종별로 골고루 그냥 들어오고 있는, 약간 무식하게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초반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들어오다가 약간 그 외단까지도 지금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각종 미국의 여러 가지 펀드, 그 연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중국의 비중을 낮추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추가로 보시면 추가로 보시면 환율이란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 했었습니다. 고공행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최근에 꺾였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1달러로 많은 원화를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원화를 사면은 당연히 그만큼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고, 또 현재 환율 여파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더 싸게 보일 수가 있는 측면이에요. 달러로 환산해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꺾였는데 여기서 더 꺾여서 내려간다면 지금이라도 계속 빨리 외국인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지만 나중에 환율이 더 떨어졌을 때 주식에 대한 평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나갈 때 조금의 원화를 주고도 달러를 많이 사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까지 곁들여서 많이 해봤는데,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제는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 굉장히 뭐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근데 아쉽게도 이쪽에 좀 개파락으로 몇 번 떨어진 구간도 좀 보이고, 또 앞에 요 매물도 좀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친다면 당연히 굉장히 뭐 강한 흐름이고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LG화학과 유사하게 조정을 좀 주고,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은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면 한번 조정도 크게 주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포스코홀딩스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한번 조정이 제대로 오면서 음봉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5장의 종가 근처라든지 뭐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형주긴 하지만 굉장히 시가총액이 21조가 넘는 초대형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서도 좀 바라볼 여지는 있지 않나 싶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계속 빠지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크게 여기를 확실하게 30만원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보다 좀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좀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박스권으로 가다가
움직일 여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가서 윗단에 가면은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세의 완전한 반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약간 구간을 좀 잡아가는,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뭔가 액션이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내일 그냥 빵 치면서 그냥 움직여준다면 추세를 억지로라도 좀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또 무료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